이 영상은 아무나 보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혼자 깊이 생각하는 INFJ 분들만을 위해 만들고 있어요. 왜 역사는 항상 조용한 천재들을 기억할까요? 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대부분 군중 속에서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모두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영혼들의 공통점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INFJ로 자주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성격 분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독한 혁명가들의 내면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서기 30년경 예루살렘 외곽, 한 남자가 광야에서 40일을 혼자 보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조차 그가 왜 군중을 떠나 홀로 산으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 그는 INFJ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가 직접 MBTI 테스트를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을 들여다보면 그의 행동 패턴에는 놀라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는 수천 명 앞에서 설교했지만 정작 자신은 소수의 사람들과만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군중이 그를 왕으로 만들려 할 때 그는 도망쳤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이 한 문장 안에 INFJ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군중의 분노 속에서 한 여인의 영혼을 본 것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규칙이 아니라 인간을 본 것이죠. 어린 시절 예수는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했다고 전해집니다. 12살 소년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영특함이 아니라 어린 나이부터 세상의 모순을 감지하는 INFJ의 직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관은 그를 십자가로 이끌었습니다. 1893년 남아프리카 기차 1등 칸에서 한 인도인 변호사가 쫓겨납니다. 그는 유효한 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피부색이 문제였죠. 그날 밤 모한다스 간디는 기차역 대합실에서 밤을 새웁니다. 추운 겨울밤 그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한 가지 통찰이 떠올랐습니다. 폭력으로는 폭력만 낳는다. 이 순간이 비폭력 저항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INFJ의 특징 중 하나는 미래를 먼저 감지하는 직관입니다. 간디는 그날 밤 수십 년 후 인도 독립의 청사진을 이미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중 연설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더 강력했습니다. 간디가 물레를 돌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조용히, 반복적으로, 혼자. 이것이 INFJ의 힘입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폭탄이 아니라 한 남자의 고요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암살 위협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경호원을 배치하라고 권했죠. 하지만 간디는 거부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1948년 1월 30일 그는 결국 총탄에 쓰러집니다. 마지막 순간 그가 한 말은 헤라모 시니시어이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946년 인도 다르질링행 기차 안 마더 테레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이미 18년간 수녀였지만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부름 안의 부름이라고 표현했죠. 가장 가난한 자들 중 가장 가난한 자에게 가라. INFJ는 종종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깊은 내면, 세계와 연결된 직관이 때로 목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안정된 수녀원을 떠나 빈민가로 갔습니다. 그녀가 처음 만난 것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한 노파였습니다. 모두가 지나쳤던 그 노파를 마더 테레사는 봤습니다. 여기에 INFJ의 핵심이 있습니다.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보는 것, 통계가 아니라 이름을 보는 것.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이 문장을 곱씹어 보세요. INFJ는 세상의 찬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 세계를 구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생전에 고백했습니다. 50년간 하나님의 침묵을 견뎠다고. 그녀는 영적으로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INFJ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가치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춰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3명의 인물을 봤습니다. 예수, 간디, 마더 테레사. 그들의 공통점이 보이나요? 모두 군중 속에서 외로웠습니다. 모두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시대와 충돌했습니다. 왜일까요? INFJ는 지금이 아니라 앞을 봅니다.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감지하는 직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간디가 비폭력을 말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가장 가난한 자를 섬기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비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옳았다고. INFJ의 고독은 선견자의 대가입니다. 1962년 남아프리카 로벤섬 교도소.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석회암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며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복수, 분노, 절망?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둔 간수들에게 아프리칸스어를 배웠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적과 같은 언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그의 머리로 간다. 하지만 그의 언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그의 가슴으로 간다. INFJ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해합니다. 1990년 만델라가 석방됐을 때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에게 분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7년간의 부당한 감금 후에도 그는 화해를 말했습니다. 분노는 독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 INFJ의 초월입니다. 그들은 개인적 감정을 넘어섭니다. 더 큰 비전을 봅니다. 만델라는 감옥에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새로운 남아프리카를 설계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함께 사는 나라를. 1994년 그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첫 연설에서 그는 자신을 가둔 간수들을 초대했습니다. 귀빈석에.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알았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고 사랑만이 사랑을 낳는다는 것을. 스위스 1913년 칼 융은 정신적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의 무의식 속으로 내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매일 명상하며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능동적 상상이라고 불렀죠. 6년간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이것이 INFJ의 여정입니다.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면 세계로의 여행. 융은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외부를 보는 자는 꿈꾸고 내부를 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융은 인류 심리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집단 무의식, 원형, 개성화. 이 개념들은 모두 그의 고독한 탐험에서 나왔습니다. INFJ는 군중의 박수가 아니라 진리의 확신을 추구합니다. 융은 80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홀로 가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이 길에서 나는 나 자신을 만났다. 1889년 이탈리아 토리노.
프리드리히 니체는 거리에서 학대받는 말을 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적으로 붕괴됩니다. 니체를 INFJ로 분류하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INFJ적 특징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친구가 거의 없었고 사랑은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책들은 생전에 거의 팔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쓴다. INFJ의 비극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대에 이해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쓴 글, 남긴 말, 행한 일들은 훨씬 나중에야 빛을 발합니다. 니체는 인간의 위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거짓된 도덕을, 종교의 위선을, 권력의 부패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무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그는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광기 속에는 너무도 깊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학대받는 말을 보고 울 수 있는 사람. 그가 정말 미친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잔인해서 그의 예민한 영혼이 버티지 못한 것일까요? 기원전 380년경 아테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썼습니다. 동굴에 갇힌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만 봅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죠. 하지만 한 사람이 동굴을 빠져나가 진짜 태양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옵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INFJ의 운명입니다.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리를 말했다는 이유로. 플라톤은 이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에 빠졌죠.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 학교를 세웁니다. 아카데미아. INFJ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형됩니다. 고통을 지혜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유산으로. 플라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봤습니다. 이데아의 세계, 완벽한 형상들의 세계.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INFJ의 직관입니다. 그들은 현실 너머를 봅니다. 가능성을, 잠재성을,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1910년 러시아. 82세의 레프 톨스토이는 집을 떠납니다. 한밤중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왜일까요? 그는 백작이었습니다. 거대한 영지와 부와 명성을 가졌죠. 하지만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위선을. 톨스토이는 평생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노들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은 풍요 속에 살면서 그들은 굶주린다는 사실에 나는 내 삶과 내 신념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다. 이것이 INFJ의 고통입니다. 그들은 이중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를 썼습니다. 하지만 성공 후 그는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서 그는 종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조직화된 종교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기독교를 만들었죠. 비폭력과 사랑의 기독교를. 간디는 톨스토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죽기 직전 답장했습니다. 두 INFJ가 세기를 넘어 손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기차역에서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집을 떠나 일주일 후였죠. 그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진리를, 사랑을. 그는 끝까지 찾고 있었습니다. 의미를.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25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 한 남자는 떨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그는 사실 훌륭한 연설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죠. 하지만 그날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왜 이 연설이 그토록 강력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킹은 보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흑인과 백인 아이들이 손을 잡고 노는 세상을. INFJ의 힘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이 너무도 생생해서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킹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1968년 4월 3일 그의 마지막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음 날 그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39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봅니다. 예수, 간디, 마더 테레사, 만델라, 융, 니체, 플라톤, 톨스토이, 킹. 이들은 시대도 장소도 직업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에는 같은 실타래가 있었습니다. 첫째, 고독 속에서 통찰이 탄생했습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간디는 기차역에서, 융은 명상 속에서, 톨스토이는 홀로 걸으며 그들은 모두 혼자였을 때 가장 깊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INFJ에게 고독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자궁입니다. 둘째, 군중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받습니다. 예수는 가늠한 여인을, 마더 테레사는 길거리의 노파를, 만델라는 자신을 가둔 간수를.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받습니다. INFJ는 통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혼으로 느낍니다. 셋째, 권력보다 의미를 추구했습니다. 간디는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예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플라톤은 정치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신 학교를 세웠습니다. INFJ에게 성공은 지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성입니다. 넷째, 겉은 조용하지만 내면은 혁명가였습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꿨습니다. 조용한 힘. 이것이 INFJ의 패러독스입니다. 다섯째, 자기희생적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간디는 단식으로, 킹은 총탄에, 니체는 관계에. 그들은 모두 자신을 소진했습니다. 왜일까요? INFJ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 기꺼이 자신을 바칩니다. 여섯째, 미래를 먼저 감지하는 직관이 있었습니다. 간디는 독립을, 킹은 평등을, 플라톤은 이상국가를, 융은 집단 무의식을. 그들은 모두 자신의 시대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로웠습니다. 성견자는 항상 혼자입니다. 이제 화면 앞에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도 INFJ인가요? 당신도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나요? 당신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나요? 당신도 이 세상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느끼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정상입니다. 아니, 정상 이상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어긋남, 이 불편함, 이 고독은 사실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모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당시 사회에 맞지 않았습니다. 간디는 대영 제국에 맞지 않았습니다. 킹은 인종 차별 사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당신이 더 깊은 것을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당신이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괴리는 당신이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INFJ는 세상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맞춰야 합니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INFJ의 고통은 선물입니다. 이상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예수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간디가 불의를 견딜 수 있었다면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마더 테레사가 가난을 보고 아파하지 않았다면 빈민가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센서입니다. 당신의 공감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이상주의는 순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전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현실적이 되라. 너무 생각하지 마라. 그냥 모두처럼 살아라.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모두처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당신은 지금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도 외로웠습니다. 간디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킹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통찰의 문이고, 오해는 선견의 대가이며, 피로는 헌신의 흔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역사 속 INFJ들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INFJ로 자주 거론되는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MBTI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영혼에는 공통의 실타래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혹시 당신도 그 실타래를 느낀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앞에는 위대한 영혼들이 지나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험하고 때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로 가는 길이었고, 사랑으로 가는 길이었고, 의미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고독은 이미 위대한 영혼들이 지나간 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다음 불빛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깊은 확신입니다. 당신의 고요한 혁명을 응원합니다.